그리고 이제 오늘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죠. 오늘 딱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찍 일어난 건 아니고요. 어제 일부러 그 늦으면 안 되니까 저 피곤한 상태로 시험 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놀면서 그냥 밤새면서 생명과학을 쳤었는데 그때 시험을 졸면서 쳤던 기억이 있었어서 저는 무조건 시험 전날에는 잠을 무조건 많이 자려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 그렇게 어제 저녁 한 9시에 잤을 거예요. 네, 8시 반에 누워서 9시쯤 자서 대충 7시간, 4시까지 잤으니까 7시간 숙면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리딩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리스닝은 못 풀었구나. 네, 리딩 딱 한번 풀어봤네요. 리딩 풀어보니까 어제 밤에는 6.0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5.5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5.5가 나온 상태로 샤워하고 그 역까지 한 15분 정도 걸려서 역까지 가니까 딱 리딩 풀고 샤워하고 역까지 가서 6시에 역 도착해서 강남 도착하니까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입실이 8시 15분부터 시작이라서 1시간 15분 동안 그냥 그 앞에 있는 스타벅스가 있다고 했는데 아침에 안 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CU 편의점에서 그냥 벤치에 앉아서 리스닝 그냥 문제 푸는 건 아니고 그 환경이 좀 그래가지고 그냥 듣는 거 귀 뚫는 연습으로다가 리스닝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뭐 스피킹 좀 말해보고 딱 그 정도?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틀렸던 거 그래도 대충 오답 노트는 적어놨어가지고 오답 노트 그 워드에다가 작성한 거 한번 읽어보고 그냥 뭐 서머리 한다는 느낌으로 1시간 정도 대충 시간 때우다가 올라갔고요. 제가 3주 전에 접수를 해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딱 들어가니까 와 사람이 8시 15분부터 50분 사이에 입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20자리 중에 15명이 와서 시험을 쳤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게 10분 정도 대기하다가 여권 체크하고 또 시험장 들어가서 그냥 모든 걸 다 제출해요. 여권, 패스포트 제외하고 가방, 핸드폰 전원 다 끄고 태블릿 다 끄고 노트북 다 끄고 이런 식으로 다 제출하고 여권만 들고 가는 상태에서 컴퓨터 시험장에서 주어진 거는 연필 하나 주어지고요. 그리고 옆에 헤드셋, 마우스, 그 다음에 시험 때마다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적힌 종이, 그 필기용으로 종이 한 페이지씩 지급이 됩니다. 네, 그렇게 리스닝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리스닝 딱 들었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보면은 온라인 IELTS 치면은 테스트 치면은 속도가 그 테스트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일단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속도는 일단 느렸어요. 속도는 그러니까 막 엄청 느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빠르고 느린 편이 있다 치면 그래도 느린 편에 속해서 그래도 속도는 좋았다. 그래서 이제 듣는데 그냥 난이도 자체는 평범했어요. 근데 제가 리스닝 자체도 그렇게 진짜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흔히들 말하잖아요. 저 수능 공부 열심히 할 때는 귀가 뚫렸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귀도 안 뚫린 상태였고 그냥 뭐 쓰레기였어 쓰레기 그냥. 그 상태로 시험 치고 뭐 모르는 거 40개 중에 참 맞다. 저 이 말씀을 안 했구나. 제 IELTS 목표는 6.0이 목표였습니다. 오버롤 6.0. 6.0이 목표였고 그래서 6.0이 되려면 40개 중에 뭐 한 24, 5개 정도 맞추면 되니까 반타작 이상만 하자 이 마인드였기 때문에 찍었는 거는 못 들은 거라고 해야죠. 못 들은 거는 대충 한 5개 정도 됐고 35개는 다 들었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온라인 IELTS랑. 온라인 IELTS에는 주관식이 타이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스펠링을 철자를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 IELTS에서는 타이핑하는 게 40개 중에 5, 6개밖에 안 됐어요. 일단 제 경우에는 35개가 객관식 아니면은 그 이미 제시돼 있는 단어를 삽입하는 그런 형태였어가지고 타이핑이 없어서 듣기만 제대로 들으면은 철자로 틀릴 경우는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5개 어차피 5개 정도 못 들었고 아니다 한 10개? 5개에서 10개 사이 그래서 한 30개 정도는 그래도 들은 거 적었고 네, 그렇게 시험 마무리했습니다. 6.0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리스닝은 그냥 무난하게 끝났어요. 그냥 어차피 완벽하게 듣지 못한 상태였어서 그냥 진짜 원래 하던 대로 끝났고 이제 리딩이 생각보다 당황스러웠어요. 일단은 온라인 IELTS는 그림도 있죠. 그 지문마다 그림도 있고 아니다 쏘리 거기도 그림은 있었구나.
어쨌든 그림이 되게 컬러풀하게 돼 있고 글자 자체도 되게 딱 읽기 좋은 크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맥북을 쓰는데 컴퓨터가 그 키보드가 일단은 굉장히 잘 안 눌리고요. 그리고 화면 자체가 맥북은 이제 되게 눈에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액정인데 거기 있는 컴퓨터는 진짜 옛날 LCD 액정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막 뭐 브라운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되게 눈이 불편한 그런 LCD였어가지고 심지어 거기다 글자까지 작아버리니까 이거 읽는데 이거 좀 힘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환경 자체는 그런 상태였고, 물론 글자 크기는 조절 가능해요. 스탠다드 있고 나 large 있고 very large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글자 크기를 크게 조정해 버리면 뭔가 문제와 글자 사이에 그 화면이 기본적인 툴이 있는데 글자 키가 커져서 그 툴을 해칠까봐 방해할까봐 일부러 글자는 그냥 스탠다드로 했어요. 네, large 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뭐 large가 더 좋다, 스탠다드가 더 좋다 이런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스탠다드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이제 뭐 어디서 대충 뭐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타이핑하다가 들었는데 뭐 세 패세지가 있잖아요. 아카데믹 IELTS는. 근데 원 패세지랑 쓰리 패세지가 둘 중에 하나가 엄청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패세지가 그냥 보통의 난이도다. 그래서 저는 뭔가 원 패세지가 되게 어려운 난이도라서 멘탈이 나가면 큰일 날까 봐. 왜냐면 저 연습할 때 세 개 하나 집중을 다 못 해갖고 맨날 두 개 하고 하나 하고 이렇게 맨날 한 시간에서 한 70분, 심지어 80분까지 걸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위기를 즐기는 성격이라 일부러 시간 맞춘 연습 안 하고 그냥 실전에서 바로 투입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에서 멘탈 나가거나 시간 너무 20분 넘게 끌어버리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좀 게임이 끝나버릴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뭐 챕터 2가 평타의 난이도라 해서 챕터 2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챕터 2 먼저 풀었는데 그냥 뭐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온라인 IELTS에서 그냥 딱 보통의 난이도 그렇게 풀었는데 뭐 역시나 원래 순서대로 딱 그 리딩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데 저 아직 솔직히 리딩 푸는 법을 터득을 못 해가지고 그냥 한 번 읽고 뭐 예를 들면 1에서 6분 풀고 그다음 또 반복해서 읽고 7에서 10분 풀고 그냥 거의 틀린 그림 찾기 느낌으로 그냥 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뭐 뭐가 맞고 이게 맞고 이렇게 풀다가 결국에 뭐 한 세네 개 정도는 확실한 근거 못 찾고 그냥 약간 반증 느낌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통 한 패세지에 13개 정도 있으니까 그다음 남은 한 10개에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는 그래도 대충 풀기는 풀었는 그런 느낌을 하고, 난 패세지 3로 갔어요. 그냥 뭔가 1은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3로 가서, 왜냐면 1이 뭔가 고대 유물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3로 가서 풀었는데 3도 뭔가 2랑 비슷했어요. 근데 2보다 약간 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3도 한 뭐 3, 4개 정도 그냥 반찍 느낌으로 하고, 그래도 2보다는 느낌은 좋았어요 3가. 그리고 1으로 갔는데 1이 역시나 조금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난이도로 치면 3개 다 솔직히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온라인 IELTS에서는 뭔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리딩 패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IELTS에서는 3개 다 지문이 거의 난이도가 비슷해요. 근데 그럼에도 짜잘하게 나누면 뭔가 느낌상 체감상 2가 좀 쉬웠고 3가 좀 쉬웠고 2가 보통이었고 1이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어, 길이 자체는 다 비슷했던 것 같고, 그래서 1을 하는데 1이 역시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다행히 패세지 27분, 패세지 줄이 17분으로 한 6분 정도 세이브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총 한 26분이 주어진 상태였는데 패세지 1에 거의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패세지 1이 뭔가 안 읽히더라고. 그때부터 막 눈이 막 흐릿해져가지고 안 읽히더라고. 그래서 패세지 1은 결국에 시간을 투자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거의 반찍 느낌도 한두 개밖에 없었고 거의 다 풀긴 풀었는데 뭔가 찝찝한 어거지로 푼 진짜 오래 걸리고 네, 그렇게 풀었어요. 그렇게 풀었고 리딩도 뭔가 비슷했어요. 리스닝이랑 뭔가 스펠링 타이핑하는 거는 거의 없었고 다 뭔가 빈칸을 박스 있으면 박스를 빈칸에 넣는 이런 느낌의 문제가 주관식은 다였고 객관식도 좀 많았고, 타이핑이 있어도 이게 아시겠지만 온라인 IELTS 테스트에서는 more than three words 뭐 안 된다, more than two words 안 된다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딱 하나만 써라, 한 단어만 대라. 근데 한 단어는 솔직히 쉽잖아요.
뭔가 헷갈릴 것도 없고 딱 한 단어 거의 뭐 대부분의 스펠링 타이핑은 거의 한 단어만 써라 이 유형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리딩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패세지 2랑 패세지 3의 이제 그 리뷰라고 그 애매한 거 체크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놓으면은 밑에 리뷰의 전체 1에서 40문제 중에 좀 특별하게 표시가 돼요. 그 모양이 동그라미로 변해서 그게 한 6문제 됐는데 한 2분 3분 남은 상태에서 패세지 1까지 다 풀고 그거 그냥 한번 찍었지만 그래도 근거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도 6개 중에 한 4개 정도 바꿨어요. 보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 나름대로 근거를 찾아서 4개 정도 바꿔가지고 뭔가 성과를 얻었고 만족스럽게 끝났어요. 그래 리딩은 운 좋으면 뭐 한 30개도 맞을 수 있는 느낌상. 그래서 리딩 끝났고 이제 라이팅. 와 일단 쉬는 시간 절대 없고 화장실 자기 시험 시간 투자해서 가는 거 아니면 절대 못 가고 강의 갈 생각하지 마세요. 대망의 라이팅. 일단 제일 짜증 났어요. 저는 맥북이 타이핑감이 좋아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힘들었는데 와 그 타이핑 진짜 쓰레기예요 쓰레기. 레노버 자판 키보드로 기억이 나는데 진짜 쓰레기였고 진짜 쓰레기였고 죄송합니다. 네 이제 라이팅 스피킹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라이팅 먼저 하면 이어서 얘기하면은 뭐 기본적인 틀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대충 저도 리즈 IELTS 그런 웹사이트에서 좀 도움을 받았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깨작깨작 봤는데 라이팅 태스크 1은 뭐 본문 서론 본문 결론 이렇게 쓰고 뭐 태스크 2도 서론 본문 결론 이렇게 쓰라 돼 있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고 그냥 막 썼어요 일단은. 근데 이게 와 단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단어가 일단 기억이 안 나고 원래 이게 읽는 거 해석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뭔가 떠올리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라이팅 좀 힘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태스크 1 그냥 뭐 여유분 남기지 말고 태스크 1 20분 태스크 2 40분 다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스크 1 그래도 한 20분 딱 거의 20분 맞춰서 썼는데 173자 정도 쓰고 그냥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카오스 그 자체였고 그 뭐지 선 그래프 라인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그때 한 5개 정도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였고 그게 만족도가 그 헬스 자신의 그 건강 케어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세계 연도별로 이제 5개 나라 비교해라 뭐 이런 문제였고 뭐 비교는 했죠. 비교는 했고 서론 본론 결론은 없었고 그냥 서론 본론 뭐 이런 식으로 한 네 문단 정도로 본론 3개 이렇게 네 문단 정도로 해서 어떻게 어거지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알기로 리스닝 리딩은 대문자 이런 거 구분이 없는데 뭐 라이팅이 뭐 대문자가 구분이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갖고 이때까지 대문자 구분 1도 안 하다가 대문자 구분해서 쓴다고 다 쓰지도 못했어요. 일단은 시간이 중요하니까 일단 썼어요. 생각나면 그 앞문장에 대문자 쓰고 이렇게 하다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혼란을 겪었고 그렇게 하고 태스크 2로 갔는데 태스크 2는 그거였어요. 이제 광고가 짜증나게 하는 광고가 많다. 이거는 그래서 효과가 없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였는데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냐 이렇게 했어요. Disagree or disagree 이게 아니라 what the extent about the agree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동일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저는 그 partly agree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이 말이 안 떠올라서 나는 어느 정도 either disagree or agree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다 어느 정도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아씨 말이 안 되는 둘 중에 하나다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겠네. 어쨌든 저도 그냥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론을 적고 어느 정도 한 두세 줄 정도 적고 본론 1에서 왜 동의하냐를 했을 때 어떤 한 실험이 있다. 그 한번 너의 상황을 생각해봐라. 너가
사과를 사러 갈 때, 근데 하필 네가 사과를 사러 가기 전에 초록색 자동차를 타고 가고 그 마트 가는 길에 초록색 도로로 색칠이 되어 있고 초록색 나무들이 주변에 퍼져 있고 심지어 네 핸드폰이 초록색이다. 그 상황에서 너에게 다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just green apple and red apple이 있다. red apple은 오리지널 색깔이다. 너는 뭘 고르겠느냐? 그때 너는 아마 green apple을 고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에 대한 그 이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무리 짜증나는 광고라도 계속해서 막 보여지면은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동의를 하는 거고 disagree는 예를 들었어요. 유튜브를 봐라. 네 TV를 봐라. 드라마. 유튜브 5초였는데 이제는 뭐 10초가 됐다. TV 드라마 맨날 한다. 어디든 있다. 짜증나게 하는 광고가. 근데 이거는 너가 그 매체 자체를 즐기기 위함이었는데 그 상황을 광고가 망쳐놓은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는 너는 당연히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그 광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짜증나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이거 결론이 시간이 없어갖고 결론 쓸 때 이제 한 5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 남았었고 결론을 그래서 나는 적당한 광고가 최고인 것 같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를 한 줄밖에 못 적었어. 좀 그 한 줄을 좀 길게 적긴 했는데 한 줄밖에 못 적었어. 그게 제일 아쉽고 그래서 이제 한 딱 3분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아까 뭔 말했냐 20분 40분으로 나눴으면 안 됐어. 15분 한 35분이었어. 저는 그 스펠링 체크하는 거랑 그 대문자 이런 거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스펠링 틀린 게 진짜 많고 이게 타이핑하다 보니까 3분으로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태스크 1 다 하니까 1분 한 30초 한 2분 남았어요. 태스크 1 다 하니까 태스크 1은 그래도 빨리 끝냈어. 근데 태스크 2는 250 태스크 2가 제가 다 써보니까 한 280자 정도 썼어요. 그래서 태스크 2 고치는데 와 반틈을 고쳤어. 근데 대충 한 1분이 그 1분부터는 계속 뜨거든요. 1분이 나온 지는 됐고 초 단위로는 안 나와. 그래서 뭔가 30초 남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제출 버튼이 없어요. 실제 IELTS 테스트는 모든 테스트가 리스닝, 리딩 다 그냥 기다려야 돼. 시간이 다 갈 때까지. 그래서 내가 30초 남았는데 이게 딱 반틈 정도 고친 상태였어요. 30초 남았는데 그 30초 동안 그 반틈을 다 고칠 자신도 없고 30초가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고치다가 제출돼 버리면 좆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30초 남았을 때 1분 딱 그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 좆됐다 이러면서. 그래서 결론 반틈은 스펠링 체크를 못했어요. 안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막 엄청 많진 않아. 근데 이제 280자 중에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고칠 만한 게 있는데 그래도 후반부에는 제가 좀 타이핑이 익숙해져서 대문자도 다 쓰고 했기 때문에 대문자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확실히 스펠링 체크를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결국 라이팅은 리스닝, 리딩이랑 다르게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제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 타이핑 키보드가 워낙 품질이 안 좋다 보니까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15명이 계속 치는데 또 몇 명은 채팅 막 잘 친 사람들은 막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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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서 막 쉽지가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집중이 그 라이팅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냥 키보드 짜증난다 이 정도였어. 그래서 라이팅 3개 중에 제일 아쉬운 상태로 끝났어. 제일 찝찝해. 그렇게 밥을 앞에 돈가스 집에서 먹고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먹고 딱 돌아오니까 거의 한 30분만 먹고 돌아오니까 이제 제가 1시 50분 시험이었어가지고 시험을 끝나니까 대충 한 11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반이니까 12시쯤에 다시 웨이팅 룸으로 돌아와서 한 1시간 정도 스피킹 유튜브 보면서 맨날 했던 거 따라 해보고 해봤는데 스피킹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살짝 감이 안 좋았어 뭔가. 솔직히 이건 좀 핑계고 그 라이팅 끝나고 밥 먹으러 내려가기 전에 그 원어민 그 테스트 보시는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딱 뭔가 머리카락 좀 까져 있으시고 그래도 한 30대 많으면 40대 그내 유튜브에서 봤던 그 원어민 쌤은 20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나이대가 확실히 있어 보였어. 그래서 인상이 좀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좀 진지 모드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유쾌한 게 좋은데 약간 이런 상태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시 50분 딱 되니까 부르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같은 시간대에 1시 50분에 두 명이 봤었는데 각각 다른 원어민이 계시더라고요. 원어민 쌤은 두 명 있었고 다른 원어민 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처음 봤었던 원어민 쌤이랑 그때 스피킹을 받고 웰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일단은
했어요. 그냥 이거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파트 1 무난하게 얘기했어. 파트 2 나빼다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정지가 왔어. 왜냐면 나는 2분 맞춰서 연습한 적이 없거든. 파트 2를 다 얘기하니까 한 1분 한 20초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시간을 그 원어민 쌤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 근데 40초 동안 나는 그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다 끝났으면 추가로 질문해 줬는데 이 쌤은 그냥 40초 동안 그냥 40초 동안 그냥 계속 얘기하는 식으로 whatever 약간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파트 2가 뭐였냐면은 그 공짜 선물이 있다. 어떨 때 너는 공짜 선물을 받아봤냐 했을 때 나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좀 쉽게 그냥 생일 선물을 공짜로 받으니까 생일 선물 받았다. 그래서 생일 선물 예시로 기프트콘이 있는데 스타벅스 쿠폰이 있고 그리고 뭐 아니 체크인 쿠폰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썼다. 요까지 하니까 1분 20초인데 40초 동안 할 말이 없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그냥 예시를 더 얘기했어요. 그냥 예시를 뭘 얘기했더라. 뭐 이제 스타벅스까지 얘기하고 이제 치킨 쿠폰 더 얘기하고 뭐 대충 뭐 주저리 뇌정지 와서 그때 헤지테이션이 좀 있었어. 근데 파트 1에서는 헤지테이션이 없었는데 파트 2에서 헤지테이션이 있었어. 뇌정지가 와서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파트 3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파트 3가 대충 총 질문이 파트 3에서 한 6, 7개가 있었다 치면은 솔직히 한 번 정도는 I, I'm sorry but can you speak again?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7개 중에 한 2개, 3개를 다시 물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결국에 3개 중에 한 2개는 오프토핑이 난 것 같아. 질문 이해를 못해서 질문이 너무 어려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part 3 헤스테이션은 거의 없었는데 질문에 맞게 대답한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시간이 끝났고 유튜브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철저해. 뭔가 추가적인 그런 인간적인 질문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질문을 해서 이 대답을 하면 이거에 대한 대답을 더 물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정해진 질문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대답을 해. 연결이 되지가 않아. 그럼 이건 어때? A 얘기해. 그럼 내가 A 알파를 얘기해. 그럼 A 알파를 얘기해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갑자기 새로운 B가 나와. 연결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입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없었고 좀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오히려 연습할 때보다 스피킹은 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연습보다 더 잘 나왔다고 생각하면 스피킹은 연습보다 덜 나왔다. 좀 압박감이 심했다. 그 뭔가 말하는 속도도 그렇고 원어민의 좀 속도가 좀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뭔가 미국식이긴 했는데 좀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고 음 그래서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고 헤스테이션 좀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 pronunciation이랑 그 채점 기준이 그다음 frequency랑 grammar랑 vocation diversity인데 일단 pronunciation 발음이랑 유창성은 최대한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장점이니까 그다음 할 수 있는 거니까 연습 없이도. 그래서 그 두 개 제끼고 grammar 와 이거 grammar 이거 문장 표현도 좀 그래도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 not only but also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뭐 unless 뭐 이런 다양한 부사적 표현들 이런 거를 많이 쓰려고 했는데 뭐 똑같은 말밖에 안 나와. just like yeah I'm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 표현 거의 일관화되어 있었고 grammar 문법적으로 틀린 거 분명히 많았어요. 그래서 grammar 걔 박살 났고 단어 표현 그냥 뭐 보통 박살까지는 아니고 그래머에 비하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 생각에는 스피킹은 좀 망했어. 6점 나오면 베스트고 5.5 나오면 감사. 그래서 뭔가 리딩, 리스닝은 평소보다 잘 나왔지만 라이팅, 스피킹 갈수록 망해버려서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게 나왔다. 네. 여기까지가 제 스토리고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6.0이 목표예요. 오버럴 교환학생 그 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 그 기준이 한양대학교 여사실 서울도 똑같지만 6.0이 그 기준 최저 그거라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IELTS가 인간미가 있는 시험인 게 반올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5.75 평균 오버롤 5.75가 나왔을 때 6.0으로 반올림을 해줘. 그래서 네 과목 중에 6.0, 6.0, 5.5, 5.5 이렇게 네 개를 맞으면 제가 네 딱 커트라인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리딩 6.5
리스닝 6.5, 스피킹 5.0, 라이팅 5.5 혹은 5.0 이런 느낌으로 리딩, 리스닝이 좀 내 실력보다 좀 많이 잘 나와서 라이팅, 스피킹을 커버해서 진짜 최소로 6.0, 6.0, 5.5, 5.5 이거를 맞출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IELTS 여기까지였고 영어 공부 쉽지 않고 저는 진짜 미국에 비행기에 누가 떨궈주면은 진짜로 그냥 한 3달 만에 입털 자신 있는데 트일 자신 있는데 와 이거 혼자 공부하려니까 이제 공대 학생이거든요. 전자공학부라 가지고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지인의 지인도 아무도 없어서 진짜 혼자 준비했고 외로웠고 IELTS 알아보는 것도 힘들었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다 핑계고 사실 제대로 안 했고 미친놈이고 27만 3천 원 아깝지도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래도 벼락치긴 하는 편인데 그냥 좀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아쉬웠고 솔직히 통과를 해도 뭐 반성해야죠. 통쾌하지 않았던 시험인 것 같고 강남점 비추 키보드 쓰레기 비추 만약에 자기가 타자에 자신 있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나처럼 좀 애매하다 그럼 좀 쉽지 않고 저는 컴퓨터 IELTS 공부했다는 그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거의 추가 모집에 교환학생 있는 거라서 컴퓨터가 2일에서 5일 사이더라고요. 그 인터넷으로 서칭할 때는 3일에서 5일 뭐 5일에서 7일 다양하던데 그 강남 딱 그 마지막 스피킹 치고 이제 내려가기 전에 얘기해주는 그 관리자분이 얘기해주는 건 2일에서 5일 사이에 무조건 나온다. 오피셜은 그래서 컴퓨터 IELTS는 2일에서 5일 사이에 나온다. 그럼 제가 7월 31일에 시험 봤으니까 8월 2일과 8월 5일 사이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교환학생 신청 기간이 8월 3일에서 8월 7일 사이라서 한 8월 3일 전에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 받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 이런 거 준비하는 걸로 하고 제출하는 거 서류 같은 거. 근데 만약에 8월 3일 지났는데 안 나오면 일단 미리 준비를 하고 8월 5일 전에 이제 나오면 이제 결과 보고 탈락했으면 뭐 적는 거고 붙었으면은 나이스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IELTS 끝.